네, 앞서 그 미국 증시 마감 동향을 살펴보면서 제가 이 제닛 옐런 연준 총재 후보자의 청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청문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옐런 후보자의 청문 연설문이 조금씩 유출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그렇게 미국에서도 큰 이슈를 앞두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중국 등 정말 큰 불빛들이 번쩍대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불빛을 찾아서 저희가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효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불빛이 가장 크던가요?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정책적인 이슈들이 많죠. 근데 이제 특히 중국의 삼중전에 관련돼서 증권사들의 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돼서 수혜주도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고 굉장히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군들을 이번 주 초반에도 한번 언급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중전회가 발표된 이후에 네.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보니까 뭐 수혜주를 찾기 뭐 이런 것들도 그렇게 색이 짙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삼중전회에서 주목해 볼 만한 어떤 힌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삼중전에는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이 정책의 내용들은 그 이후에 나오게 되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스케줄표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12월 달에 경제 공작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소비 시즌 자체가 10월 달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들 그리고 1월 달에 춘절이 가장 중요한 그 흐름이고요. 또 정책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회의는 3월 달에 있는 양회입니다. 네. 전국인민대표자 회의가 정치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상위에 있는 의사기구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의사결정들은 여기서 나오게 되고 네. 그 관련 논의들은 12월 달에 있을 이 경제공작 회의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삼중전을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리커노믹스가 공산당의 지지를 공식적으로 받은 적이 없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 삼중전회를 통해서 리커노믹스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되었던 정책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 시진핑, 리커창 이 양원 체제에서는 이런 흐름들을 확실하게 좀 밟고 가겠다라는 것을 삼중전에서 밝힌 만큼 이제는 스케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스케줄표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주목해 봐야 되느냐? 조금 전에 언급드렸습니다만 12월 달에 있을 경제공작회의에서 어떠한 실행 방안들이 하나하나씩 네. 나오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뭐 양회입니다. 3월 달에 있을 양회에서 과연 또 어떤 내용들이 불거져 나오는지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질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정부의 정책상으로 봤을 때는 내년 연초까지는 그래도 경기의 중립적인 구조를 이어나가다가 개혁이 가시화되는 하반기부터는 정부의 정책 강도는 점점 줄어들 가능성. 그래서 각 산업별로 따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 대한 전망 자체도 내년에 상고하저로 보고 있는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스케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이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 최근 들어서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진핑과 리커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질적 성장이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전망치도 내년에 7%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상반기에 조금 높다가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률의 연착륙을 잘 이뤄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외 이벤트들 대표적으로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뭐 외환위기라든지 아니면 테이퍼링을 비롯한 양적 완화 축소와 같은 이런 이슈들이 중국 경제를 압박하지 않을지 이런 변수들을 앞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끝난 삼중전회를 가지고 뭐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네. 앞으로 어떤 실행 대책들이 나오느냐 그러면 그 실행 대책들이 나올 수 있는 시기 빠르게는 12월 내년 3월 이런 시기에 나온 뉴스들을 주목해보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외국 언론에서도 용두삼이었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던데 역시나 질적 성장이 어떻게도 변모가 될지 또 앞으로의 네. 스케줄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시될지 이 부분에 좀 관심을 쏠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혁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중상층 강화와 또 내수시장 확대예요. 이렇게 중국의 소비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면 국내에서도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 꽤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 증권사들이 어떤 내용들을 분석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증권사의 내용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좀 수혜를 받기보다는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으로서는 중국이 긴축과 구조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과잉 산업들, 중국 내에서도 이미 굉장히 많이 과잉되어 있는 그런 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내년도에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네.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중국 관련주로 소재 산업재를 많이 꼽았지만 이쪽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경이나 신재생 에너지 쪽은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수혜는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사회 안전망과 함께 민생 개선, 소비 증가에 따른 수혜주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은 IT와 이제 바이오 쪽에서 과연 어떤 대책들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통신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중국이 TD-LTE를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은 이후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망 투자와 관련된 그런 수혜주들을 좀 꼽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사회 안전망 중에서는 의료망의 확대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도 비용 코스트 다운 쪽에 무게를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LED와 같은 절전형 가전들도 확산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살펴봐야 될 것은 내수 시장 확대에 따라서 중국의 지금 10대, 20대들 가장 소비를 격하게 하고 있는 이 소비층의 움직임을 보면 네. 온라인 소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글로벌 트렌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증권사의 이제 분석 내용을 보시면 기대 이상의 내용이 나왔던 업종들이 어떤 업종이냐? 미디어, 통신 서비스, 문화 콘텐츠 이런 쪽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왔다. 또 내구 소비재 같은 것들은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헬스케어나 은행, 증권, 자산운용, 농업과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에게는 기대 이하의 정책들이 나왔다. 정책 방향이 나왔다라고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증권사들의 분석 내용은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중국이 투자를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헬스케어나 영유아 관련주들이 3중전에 꽤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감 모아지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럼 앞으로의 흐름은 그렇게 강하진 못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원래 네. 우리나라의 영유아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한 게 몇 개나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 쪽의 매출이 네. 전체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다 이제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증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종의 이제 이슈를 가지고 네. 종목군들의 흐름을 머니게임으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그런 종목군들이 또 화장품 종목이죠. 네. 실제로 중국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10%도 채 되지 않으면서 마치 뭐 매년 100% 성장할 것처럼 네. 떠들어댔는데 실제로 결과물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실제로 그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인지 또 중국 시장 내에서의 과연 영향력은 있는 것인지 중국에 실체하는 매장이나 공장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까? 과연 증권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 좀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적으로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는 것들은 서부 개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투자가 제한적이나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조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LED 같은 것들은 네.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풍력 부품이나 태양광 같은 그린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 그리고 철도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철도 투자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철강 쪽인데요. 그냥 철강이 아니라 철강 부품 내에서도 중국이 지금 못 만들고 있는 베어링 같은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고급 철강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기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 철강 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철강제가 그렇게 뭐 기술이 뛰어나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네. 그 철강을 압축하고 제대로 된 철강 제품들, 철관이나 강관을 하나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디포 한두 개 생기는 것 자체가 경도에는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어떤 공법을 썼느냐에 따라서도 품질이 엄청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포스코라든지 서울반도체 같은 기업들은 중기적인 수혜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로컬 기업들의 성장이라든지 중국 정부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의 로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중기적인 투자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품 기업이라든지 영유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실제 중국 매출이 그렇게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머니게임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서울반도체라든지 포스코는 좀 다른 상황인가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서울반도체도 지금 정확하게 중국 매출이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네. 기술력 수준을 봤을 때 중국 제품이 지금 단숨에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쪽에 투자를 늘렸을 때 서울반도체 모듈을 아예 제외하고 해외 제품만 쓸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 비중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과 비슷할 수 있겠지만 네. 실제로 가능성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언급을 드린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 중국 매출 비중도 상당히 고급 강제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외에도 포스코는 최근에 뭐 인도라든지 이런 쪽에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고급 강제에 대한 산업 강제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비싸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온라인 유통이라든지 중국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있는 네. 업체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CJ 쇼핑과 CJ 대한통운입니다. CJ 대한통운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실적은 별로 안 좋지만 전 세계에 터미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물류업체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터미널이거든요. 네. 저장하고 운송할 수 있는 이 터미널을 확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한통운이 아시아에만 벌써 한 15개 이상의 그런 대형 터미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터미널들을 활용한다면 중국이 어차피 동남아시아와 함께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CJ 쇼핑은 뭐 다 아시겠지만 동방호 쇼핑을 중심으로 이미 중국의 온라인 시장 이쪽에 녹아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만도나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효과도 있겠지만 실제로 만도나 현대위아 그중에서 만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자동차 회사들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매출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는 쪽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중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우리나라 제품을 대체할 수 없는 산업. 네. 대표적으로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굉장히 기간 투자가 오래 필요하고요. 기술 개발에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자금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SK하이닉스를 인수하지 않는 한 반도체 시장에 들어와서 따라잡기가. 한국 업체들을 따라잡거나 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중국의 IT의 발전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중국이 대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은 한 6개월 정도의 중기적인 관점에서 네. 나머지 종목군들은 적어도 1년 이상을 꾸준하게 가져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3중 전후에 따른 우리 시장 영향과 수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요. 머니투데이 방송 홈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켓트렌드 김종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